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발표로 반등하며 1942.29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를 예고하면서 뉴욕의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위험 자산에 대한 가격 조정에 대비하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되며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 연장근로 확대 정책이 본격 가동됩니다. 정부가 핵심 부품 소재 국산화 등을 위해 해당 정책을 발표한 지 20여일 만에 첫 번째 인가 기업이 나왔습니다. 또한 2개 사업장도 추가 인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첫 단추가 중요한 만큼 잘 꿰매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강영윤 전문가, 최영돈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증시를 좀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싸 소식은요. 바로 5G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5G 관련주들의 실적 개선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하에 앞으로 주가가 좀 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통신주들이 지난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그런 2분기 실적 부진이 현 주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의 매력도 역시 높아져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대감 잡아가면서 오늘 인싸 소식에서 다뤄봤고요.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DHC의 혐한 방송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 DHC의 자회사입니다. DHC의 텔레비전이 혐한 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니까 일본은 조용히 두고 본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에서 이 DHC에 대한 제품을 모두 철수했다라고도 합니다. 또 소비자들도 DHC 제품을 검색해 보면서 이에 따라서 오늘 다른 화장품주들이 좀 반사이 기대감을 얻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관련 주들이 뛰는 모습까지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아플싸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폭락장입니다. 8월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공매도가 더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정부가 좀 증시가 지지부진할 경우 뭔가 증시가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겠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공매도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러한 조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늘었다라는 것은 증시가 앞으로 더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투자자가 많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요. 이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월 급락 이후에 목표가가 조정이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57개 종목 중에 82%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거의 목표 주가가 20-30%까지 빠져서요. 이것은 투자 의견 매도와도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크게 빠졌던 종목들 129개 가운데요.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된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일본 수출 규제로 좀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기업들, 그리고 근본적인 경쟁력에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싸인싸 잘 들었습니다. 일단 5G 관련주와 그리고 DHC의 혐한 방송으로 화장품주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인싸 소식 말고 아싸 소식으로는 폭락장 공매도 그리고 8월 급락 이후 목표가를 조정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소식까지 이 쟁쟁한 4가지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어떤 이슈에 눈길이 많이 가시나요? 예, 저는 이제 화장품주 그리고 DHC의 혐한 방송으로 인해서 오늘 그 반사이익으로 인한 그 화장품들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인싸 소식을 가지고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DHC의 혐한 방송으로 인해서 그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은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 막판에 오후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장 막판에 보면은 한 9%까지, 그러니까 상승 9%, 그러니까 상승 상한가까지 갔다가 9%까지 밀리고 약 한 20% 정도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한 그 불매 운동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화장품주 섹터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늘 그 불매 운동에 대해 관련된 종목들은 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모나미 관련된 소비자 관련주 종목 중에서 그 모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것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이후부터 잠깐 또 이제 그 투매가 나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타이밍을 잘못 잡으신 분들은 손해가 많이 크셨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또 내일은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화장품주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업체고요. 그 외에 다른 그런 업종들, 다른 회사들을 실적을 앞으로 좋아지는 회사들을 선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엄선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중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인싸지만 인싸 아닌 인싸를 뽑았습니다. 예. 네, 강영균 전문가님은 역시 화장품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금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이 역시 테마주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영동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4가지 쟁쟁한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눈길이 많이 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싸 쪽에 있는 기사를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급락 이후 목표가 조정 157개 중 82% 하향이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요. 참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그런 기사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7월 달 들어서면서 8월 달 현재까지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마이너스 13%에서 14%까지 하락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시장 급락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도 그렇게 크게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밸류에이션 반영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수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놓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리포트를 발표를 할 때쯤과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러니까 작성하는 시간과 그리고 발표하는 시점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시차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과의 괴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증권사에 약간은 좀 대변되는 말씀 좀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러한 리포트들을 좀 받아들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목표가에 대한 하향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82%가 좀 하향 조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지금 현 시점에서 또 올라오는 종목군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서 시각 자체가 바뀌면서 다시 한번 시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증권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약간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신중한 그런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투자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리포트를 읽는 데 있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님은 8월 급락 이후에 목표가를 리포트들이 많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밸류에이션을 반영이 이제 수정이 돼야 되지만 그래도 무분별한 목표가 하향은 지양해야 되고 또 시청자분들도 잘 그에 맞게 좀 분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싸 인싸를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원래 조회에서요 막말 영상을 시청하게 해서 논란을 샀던 윤동환 회장이 이 경영권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쭉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서는 52주 신저가까지 기록을 한 모습까지 여러분 포착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종가는 그래도 많은 낙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1.78% 빠졌네요. 46,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와 반면에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국화장품인데요. 오늘 한국화장품 DHC라든지 한국콜마와 관련해서 이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종목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OEM 또 ODM 업체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종가 보실까요? 10.40% 뛰어 올랐습니다. 8,600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까지 확인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솔고바이오 보겠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척추 고정 장치 판매 승인을 받게 되면서 오늘 강세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이 척추의 고정 장치 같은 경우는 최신 척추 수술의 최신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한 그런 모습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네요. 상한가까지 기록한 모습 보이면서요. 263원에 기록된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에스모인데요. 자, 미국 뉴욕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국내 자율주행차 역시 모두 동반 상승의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에스모를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장 9.33%까지 오르면서요. 7,0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풍국주정입니다.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요. 구축 방안 또 로드맵 등이 이달 말경으로까지 제출이 될 것이다,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보이면서 관련 기대감에 오늘 좀 급등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풍국주정 종가 확인하시겠습니다. 오늘 6.08% 오르면서요. 1,100원 올랐네요. 19,2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에는 28,000원까지 급등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짚어보셨습니다. 네, 화장품주 한국콜마는 하락을 했고 한국화장품은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솔고바이오 많이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자율주행차 관련주 에스모와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인 풍국주정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 전문가님들의 선택을 받은 특징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영윤 전문가님, 자,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특징주로 에스모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특징주지만 투자자분들의 주의를 제가 요하고자 제가 이 특징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에스모 같은 경우 보시면 차트적으로 되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에스모가 바닥이었을 때 한 5,000원대에서 외국인들이 많은 매집을 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상승한 3거래, 4거래 정도는 외국인이 다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보시면은 최근에 상승했던 그러니까 바닥에 있었을 때 5,000원대 있을 때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 부분에서. 그때 지금 3거래 동안 계속 올랐을 때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만. 지금 50만 주, 80만 주, 20만 주 이렇게 개인만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모가 오늘 뉴스로 뉴욕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급등을 했는데 첫 운행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공했다, 뭐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 뉴스가 나온 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그런 거기에 많은 이제 투자를 할 것 같은 그런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 투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슈들, 그런 뭐랄까 루머들이 많이 돌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은 문자 같은 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 인해서 무분별한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모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종목이 간다 못 간다, 가격이 상승한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수급의 주체도 확인하면서 그 안전적으로 그리고 엄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모를 특징적으로 뽑아왔습니다.
네, 강경윤 전문가님은 S모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셔틀버스 첫 운행 소식에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였지만 무분별하게 드러나기보다는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영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5가지 쟁쟁한 이슈 중에서 어떤 핫 종목을 선택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주들과 함께 가장 섹터의 전체적인 강세가 지금 진행이 됐었던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겠죠. 풀목주전의 종목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자 6%대에 대한 좋은 흐름도 좀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오랜만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붙었습니다. 180만 점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수소 충전소 로드맵 기대감에 따른 이제 상승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회사입니다. SDG를 통해서 수소차 테마주 좀 편입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 상당 부분 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수소 충전자와 관련해 가지고 SDG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상당 부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약간 좀 중기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과연 어떠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테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풍국주정뿐만 아니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 하반기에 조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늘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더라도 작년도 12월 달의 저점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6월 달의 저점 구간들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점 구간들을 좀 이어보시게 되면 변동폭은 좀 크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고점 부분들을 또 자연스럽게 이어보시게 되면은 상승 수렴에 가까운 그런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말에 있을,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있을 이러한 이제 로드맵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이러한 삼각형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돈 전문가님은 풍국주정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수소 충전소 로드맵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자회사 SDG를 통해서 수소주 테마주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이 수소차 앞으로 친환경차가 또 대세일 거라고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그 시간이죠. 바로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저희 머니W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정말 든든하고 멋진 저희 전문가분들의 사진이 보이시죠? 오늘 출연해주시는 전문가 밑에 보시면 방송 입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밤 11시에 꾹 클릭해 주시면요. 오늘 잠시 뒤 공개될 승자가 공개해줄 이 시크릿 종목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추첨을 하는데 그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이 이 푸짐한 상품을 당첨이 됐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요.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가 2787님이십니다. 2787님, 저희 이거 당첨되셨으니까 꼭 성투하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기 전에요.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종목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또 승자는 누구일지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자, 최영동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웅진코웨이가요. 8월 6일 고가 기준으로 3.95%, 4% 가까이 뛰어올랐고요. 자, 강형균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동원 F&B는 5.57% 뛰어올랐네요.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강형균 전문가가 이번 주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네, 이렇게 승자랑 패자를 좀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오늘도 종목 또 이어집니다. 또 다음 주에도 승자 패자가 갈려지게 될 테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공개될 종목에 대해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추세, 추종, 대시세, 포착 기법 최영동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 두 글자입니다. 좀 힌트를 드리면요. 여러분, OLED 관련주인데요. 이 OLED 관련주 중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한 라인에 이 인장기를 독점 공급했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아시는 분 있겠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힌트를 드리자고 한다면 여러분 힘 내세요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좀 쉽게 드렸나요? 어쨌든 잠시 후 풀네임과 함께 투자 포인트 설명 이어질 테고요. 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시죠. 자,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입니다. 강형균 전문가신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5글자입니다. 이 5글자에 대한 힌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국내 유일인데요. 국내 유일인데 어떤 것에 대한 국내 유일이냐면 인공위성 시스템을 수출하는 국내 유일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 관련주는 저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될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스탁세일즈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강영균 전문가께서는 승자시기 때문에요. 잠시 뒤 밤 11시 시크릿 종목도 공개해 주십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셔서 푸짐한 상품도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니W 스탁세일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스탁세이즈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힘스입니다. 어디에 힘쓰는 종목일까 알아봤더니 바로 OLED 관련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떤 걸 제조하는지 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OLED 힘을 좀 잘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동사는 OLED 패널, 인장기 전문 제조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장기라고 하게 되면 딱 들으시기에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인장기는 OLED 이제 증착 과정에서 기판하고 이제 마스크를 붙이는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과 이제 기판과 마스크를 용접을 한 이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정확한 위치에 붙이고 검사하는 장비를 마스크 인장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OLED 패널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차례 정도 만약에 그 기업에 전방산업에 좀 들어가게 되면 쉽사리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교체할 수 있는 벤더사를 교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1분기까지. 뭐 다들 아시다시피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1분기에 전방산업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2분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2분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OLED 관련 종목군들이 일찍이 다 밀렸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네.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8월 달 거의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좀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될까요? 이렇게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향후 실적 부분들, 성장 부분들이 좀 담보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서부터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힘스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OLED 관련주 힘스인데요.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따잔 보니까 힘스 23억 규모 OLED 디스플레이 공정장 및 판매 계약을 오늘 또 이렇게 수지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 이런 좋은 소식 하나도 좋지만 저는 시장의 큰 그림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힘스 같이 이 OLED 관련주들이 국내적으로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성장세라면 힘스도 힘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내외 OLED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하반기서부터는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시작과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3조 원 이상의 OLED 투자 모멘텀들을 좀 발생을 시켜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삼성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발로서 QD OLED죠. 퀀텀 OLED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힘스 같은 경우는 전체 장비 물량 자체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캐파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반기에 예측하는 물량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 15만 장에서 19만 5천 장까지 성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캐파 자체가 늘어나고 생산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OLED, 특히 퀀텀 OLED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해외로 좀 눈을 좀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겠죠. 뭐니 해도 중국 시장에서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변화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성장 부분들 지원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고요. 뭐 힘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한 이러한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뭐 BOE라든지 뭐 화웨이라든지 뭐 중소형 디스플레이사에 계속적으로 좀 납품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이 2분기로 인해서 2분기 투자 모멘텀의 약화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이 정확한 좀 타이밍이 투자 타이밍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힘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타이밍이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대륙이 움직이면 스케일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OLED 분야에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힘스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중국이 관심을 받는다면 실적이 확 오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LCD 쪽이나 TFT, LCD 쪽에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6세대 라인이 지금 깔리고 있어요. OLED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한 1.5세대에서 2세대 정도 좀 느린 그런 OLED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중국 쪽에서 굵기로서 디스플레이 산업을 공격적으로 좀 산업을 성장을 좀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물론 지금과 같은 경우 미중력 분쟁 때문에 이렇게 산업별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미중력 분쟁에 대한 여파가 좀 다소 뭐라고 될까 침체가 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다소 조금 옅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힘스가 보여주고 있는 중국 내 수출했었던 그러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과거의 내역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에 대한 성장 흐름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주가에 대한 탄력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이 더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중국 관련 수혜주를 또 받을 수 있는 힘스인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 들어갑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힘스 저와 함께 힘나게 투자 포인트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판넬이요. 자, 보시면요. 힘스 같은 경우는 OLED 패널 인장기 제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인장기, 특히 1분기 기준 전체 매출 대비 80% 이렇게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펴보시면 또 이 국내외 관련해서 OLED 투자 확대를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살펴보니까요.
삼성에 독점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게다가 2018년부터 중국 사업까지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이 올레드 투자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반기에는요, 중국에 대한 수주, 모멘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이 중국 쪽에서 좀 더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질문이 생겼어요. 전문가님, 네, 제 말 잘 들리고 계시죠?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힘스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제가 전문가님보다 조금 빠르게 이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여러분? 자, 차트 보시면요. 여기 쭉 제가 차트를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공부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평선 보시면 5, 10, 20, 60 이렇게 좀 아래서 위로 역배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역배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건지 사실 궁금해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이거 어떤 시그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여타 OLED 관련된 종목군들 또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거의 이러한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2분기의 여파가 굉장히 좀 아직까지 뭐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되는 과정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앞서 언급드렸던 이 세 가지 이제 투자 모멘텀들이 정상화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이제 또 돌파에 대한 흐름들. 쉽게 말씀드려서 이평이 그러니까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한 이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목표가, 뭐 손절가, 뭐 이런 가격들을 말씀을 좀 드릴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기 위해서 흠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곧 폭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살짝 해주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가격 전략을 물어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요, 드디어 이제 5일선이 120일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해주고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차트상에서 보시다시피 21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지금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어지러우실 텐데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는 의외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올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2019년도 1월 달에 쉽게 말씀드려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자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5월 달에서 6월 달, 7월 달까지, 6월 달 말 정도까지겠죠.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들을 좀 보시게 되면 5주선과 20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5주선과 20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현저하게 좀 줄어들면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N자형 파동을 만들어내주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다소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 다소 힘이 붙이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봉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선명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또 내일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쪽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좀 대체를 하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 약간은 좀 눌리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자 23,000원대에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요, 기본적으로 한 27,000원이겠죠. 27,000원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리고 손절 라인은 보시다시피 15,000원, 16,000원대. 직전 저점이겠죠. 16,000원대를 설정을 해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손절 라인은 16,0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전일자의 시가 부근 정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1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도 전문가님께서 매매 전략 자세하게 짜주셨는데요. 정말 잘 참고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손절가랑 목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손절가는요, 직전 저점입니다. 16,000원, 1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직전 고점까지 1차 정기인 손절가, 목표치를 설정을 해가지고 대응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짜주셨으니까요. 꼭 잘 참고하세요. 그럼 저희가요, 투자 포인트랑 매매 전략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최영동 전문가가 함께 알려주셨던 힘스 저와 함께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보시면요, 힘스 같은 경우는 OLED 패널 임장기 제조 업체였고요. 국내외 OLED 투자 확대를 통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에 있어서 수주 모멘텀까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가져가시면서 자, 오늘 좀 열심히 공부한 학생의 느낌이지 않나요? 자, N자형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이 힘스 같은 경우는요. 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8,500원으로 시초가 그대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직전 고점이었습니다. 27,000원 제시해 주시면서요. 손절 라인 16,000원입니다, 여러분. 16,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기억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OLED의 성장화에 힘쓰고 있는 힘스, 최영돈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두 번째 스탁 세일즈는요. 오늘의 우승자 강영균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두 종목 연타로 우승을 하시고 또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쇼박스와 코프라입니다. 와, 전문가님 AS를 안 들어볼래야 부러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자세하게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쇼박스 같은 경우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쇼박스는 봉우동 전투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타이밍이 잘 맞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이쪽 쇼박스에서 우선 티켓 파워가 있는 그 영화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봉우동 전투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마침 반일 그리고 애국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쇼박스에 대한 그 봉우동 전투의 기대감에 인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쇼박스에 대해서 한 이제 120주선까지 올라오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목표가도 정확히 딱 맞았어요. 4,500원 정도 오면 많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4,550원을 찍고서 다시 내려가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봉상에서 보면 120주선 이제 근처 언저리였는데 저희 매수 타이밍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급이 살짝 들어오고 나서 횡보하는 그림에서 저희가 3,500원 정도 내외에서 매수 타이밍 잡고서 4,500원까지 한 대략 3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쇼박스라는 종목은 이제 영화가 8월 7일 날 개봉을 했죠. 8월 7일 날 개봉, 그때 말씀드렸듯이 8월 7일 날 개봉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거에 대한 이슈는 좀 많이 이제 그 개봉하기 전에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딱 맞았듯이 4,500원에 딱 저희가 매도하고 나서 바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죠. 다음부터는 이제 관객 수가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쇼박스의 주가 흐름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연말에 또 쇼박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웹툰을 드라마하고 있는 그 드라마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에 따라서 쇼박스의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쉬었다 갈 수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봉오동 전투 예고편 아주 살짝 또 머니W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쇼박스 3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그런데 또 자랑할 게 하나 더 남아있잖아요. 바로 예. 코프라입니다. 자, 코프라 AS도 좀 함께 해주시죠. 네, 코프라 이 종목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자동차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차량 경량화, 그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오늘도 에스모라는 관련 종목 그리고 풍국주정 전부 다 차량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에스모는 자율주행이고 풍국주정은 수소차입니다. 근데 자율주행 수소차고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미래 신성장 산업 다 좋은데 코프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차량이 가벼워야지 더 적은 연비로 더 잘 갈 수 있어요.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보다는 좀 약간 파워가 좀 부족할 거라죠. 그리고 이제 그 장거리 주행에서 좀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가벼우면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프라가 또 대두가 될 거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하려면은 이제 물론 지금 내연기관 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도 다 들어가는 자율주행 쪽에 들어갈 건데 이제 지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자율주행과 수소차, 전기차에 다 포함돼서 이 코프라
코프라 이 자동차에 관련된 종목에서 차량 경량화된 이 종목이 지금 살짝 올랐는데 요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시세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자율주행도 나오고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관련 종목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물론 좀 이제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이제 물론 위성에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산업군의 섹터에 엮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서 오늘 종목 가져 나왔습니다. 코프라는 지금 올라간 주가보다는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길게 보시고 텀을 좀 길게 보시면서 천천히 바라보시면 좋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코프라가 무려 11% 이상의 수익을 봤는데요. 이렇게 또 오늘도 무료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 이에 만만치 않은 새로운 애국 테마 기대주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스탁세이즈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세트랙 I입니다. 자, 아까 화성캐스터도 힌트를 주셨는데요. 눈길이 확 가는 단어가 있었어요. 국내 유일. 뭘 국내 유일 만들었다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지금 이 세트랙 아이 같은 이 동사는 1999년도 카이스트에서 인공위성 연구진이 만들어낸 그 회사인데 지금 그러니까 중소형 위성입니다. 중소형 위성이고 그리고 저궤도 관측 위성의 본체, 예, 그리고 탑재체. 그리고 지상체라고 하는 그걸 이제 관측하고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거 있죠. 네네. 그런 데를 만드는데 그걸 모두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 지상체 사업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독점 중요하죠. 독점입니다. 네. 독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중소형 인공위성 시장에서 후발주자이지만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터키 등 해외 정부에서도 많은 그런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수주로 인해서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뭐랄까 전반기에 대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외국에서만 인공위성이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그만큼 기술이 발달해서 국내 유일에 또 외국에서도 수주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위성의 역할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구체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위성도 많이 만들 것이고 계속 쏘아 올리려고 할 텐데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2017년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그러니까 중저가, 그러니까 중소형 위성이죠. 그 쏘아 올리는 게 한 350개 정도 쏘아 올린다고 하면 와, 많네요. 2018년부터 앞으로 2025년까지는 650개 배로 늘어납니다. 와, 배로 늘어나는데 세트랙 네. 아이가 많은 그런 기술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정말 그러면서 우주화 시대가 이제 곧 돌아올 것 그렇죠. 같네요. 우주의 시대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이 세트랙 아이가 중점적으로 만드는 중소형 위성이 이제 우주화 시대도 우주화 시대지만 그거는 이제 큰 이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회사고 이 세트랙 아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소형 위성이 뭐냐면 이제 지구 관측 위성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매출액 수주가 한 1,700억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한 780억으로 해서 전년 대비 47%가 상당할 것이고 영업이익 역시 86억으로 해서 한 90억 원 정도 그래서 한 54% 정도 성장할 겁니다. 지금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이 지구 관측 위성으로 해서 세트랙 아이가 갖고 있는 자회사가 있어요. SIS라는 회사와 SI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위성 영상 판매 사업과 위성 영상 분석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 판매 사업은 우리나라가 쏘았던 아리랑 네. 기억하시죠? 네네, 기억나요. 그 찍은 영상을 독점으로 독점. 판매하는 독점 참 좋아하네요. 예, 독점으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이고 그래서 또 SIA라는 회사는 그 영상을 가지고서 데이터 분석 솔루션 및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다가올 때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이런 게 다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SIA에서 만드는 자회사에서 만드는 이 두 가지의 기술로 해서 네. 자율주행 쪽에 왜냐하면은 연결이 되네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될 것 같다. 그런 잠재적 능력이 있는 원래 하고 있던 회사의 주력 사업도 엄청나게 독점이고 네. 수주 잔고도 쌓여 있는데 자회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앞으로 신성장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이 자회사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일단 인공위성 관련 뭐 지구관측 위성도 그렇고 계속 수혜도 늘어나고 독점적으로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자회사가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요즘 핫하잖아요. 다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실한 분야를 가지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수급마저 좋으면 이건 반칙일 것 같은데 설마 수급 너무 좋나요? 예, 이 회사가 세트랙아이라는 이 회사가 수급이 지금 보시면 한 네. 6월 21일 고점을 찍고서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네.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은 계속 샀습니다. 이건 뭘까요? 외국인이 계속 샀어요. 주가는 네.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최근 7월 달에 들어서 7월 1일부터 최근까지 한 7월 말까지 외국인이 그 매수한 물량이 한 22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주가는 그때 24,300원 찍고 지금 16,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점점점. 네. 오늘 주가가 한 7.37% 상승했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21선 주가 그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22선을 돌파하는 모습.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기술적 분석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수급도 포착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종목 세트랙 아이. 자, 이렇게 좋은 종목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요.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 강영균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오늘의 종목은 세트랙 아이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기업이었을까요? 힌트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판넬로 되짚어 보시죠. 함께 보시면 국내 유일의 인공위성 시스템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이기도 한데요. 더불어서 이 중소형 위성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원래 300개였는데 향후에 6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수급도 살펴봐 주셨죠. 6월 21일에 고점을 찍은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제 말 잘 들리시죠? 예. 네, 당황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전기 자동차였나요? 자율주행차였나요? 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이 섹터에 있어서도 좀 관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게 정말 실적화가 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예, 그게 되게 좀 좋은 질문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게 확실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쪽에서 자회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위성 사진을 찍고 그걸 분석하고 데이터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그쪽으로 사업에 충분하게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것 때문에 세트랙아이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점점점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하면 유보율도 엄청납니다. 회사가 탄탄하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탄탄한 회사, 그리고 점점 성장하는 회사 여러분들이 꼭 투자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탄탄한 회사 저희가 바로 가격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는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내일 시초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미국 시장이 조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초가긴 하지만 시초가보다 좀 떨어진 한 18,500원 정도 내외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24,000원에서 5,000원 사이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말 눈부시게 빛날 세트랙 아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세트랙 아이 가져와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시죠.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네, 보시면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인공위성 시스템을 만들고 또 수출까지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다네요. 자, 그런데 매수가는요. 원래 시초가로 제시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장 고려해서 18,500원 정도에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목표가 25,000원, 손절 라인은 15,000원에서 17,000원 범위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투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국내 유일 독점 세트랙 아이 강영균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끝나고도 11시부터 강영윤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무료 방송과 시크릿 종목 힌트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쇼박스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쇼박스가 이제 반영 감정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다. 애국주. 그리고 저희가 뭐 신성통상 그리고 저희 갖고 있는 종목. 이 앞으로 다가올 애국주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몰랐던 애국주의, 숨은 애국주의 수혜주라고 판단해서 이 종목을 시크릿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시크릿 정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 W를 검색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클릭하셨죠? 그리고 나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사진과 방송 입장이 보입니다. 여기를 또 클릭을 해주시면요. 바로바로 11시부터 무료 방송 그리고 시크릿 정보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